손피 거래하세요? 다운 쓰세요? 이제 손피 거래나 다운 계약을 쓰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손피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손피 거래가 뭔지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손피 거래란 손에 쥐어지는 프리미엄을 줄여서 손피 거래라고 말을 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권을 거래하는데 매도자가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한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걸 말해요. 왜 거래해봤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매수자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매도자가 다 필요 없고 내 손에 얼마만 쥐어줘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게 손피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경황에 매수자가 어떤 세상인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거래를 할까 싶은 생각은 하실 거예요. 어느 특정한 아파트의 경우는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양도소득세까지도 매수자가 부담하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권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도 다양하게 물건들이 있지만 요 손피 거래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해당이 돼요. 너무 신세계라고 생각하셨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여기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피 거래가 거래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손피 거래를 하면 왜 양도소득세를 폭탄을 맞고 손피 거래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계속 끝까지 가져가면 괜찮죠. 근데 중간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양가 그대로 매매를 할까요? 다른 분들은 몇 억의 프리미엄이 생겼고 몇 억을 벌었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만 분양가 그대로 팔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일 때는 항상 프리미엄이 생기죠. 그 프리미엄이 생기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라는 게 생겨요. 그만큼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익이 있으니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77%, 여긴 지방세도 포함이요. 1년이 지나면 66%의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그럼 매도하는 분들은 77%, 66%이 세금을 다 내면서까지도 팔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너무 좋다면? 그럼 팔지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 매수자한테 양도소득세를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77%, 66%라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게 손피 거래라는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손피 거래를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드리겠는데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온 예시 그대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먼저 손피 거래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에요. 이 국세청 홈페이지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분양권을 12억에 취득을 해서 17억 원에 매도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1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면서 예시를 들을 거예요. 그럼 17억 원에서 12억을 빼면 5억이라는 차익이 나와요. 5억에서 기본공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인당 기본공제가 있어요. 그게 250만원 한 번밖에 안 해줘요. 이 250만원을 빼면 4억 9,750만원이 나와요. 그럼 4억 9,750만원에 1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66%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금 내는 게 양도소득세가 3억 2,800만원이 나와요. 이걸 일반 거래를 했을 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잖아요. 3억 2,800만원. 5억의 차액 실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3억 2,800만원을 내고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1억 7,160만원이 들어와요. 그럼 누가 팔겠어요? 아마 어느 분은 그래도 1억 7천여만 원이 남으니까 넌 벌었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아까우니까 5억이란 차액 실현이 됐는데 나한테는 1억 7천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아까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도자들은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전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손피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 시에 3억 2,800만 원의 양도소득세에 2회차 양도소득세 66%를 추가하면
2억 1,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합산을 하면 5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매수인이 감당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요. 그럼 12억 원짜리를 17억에 매매할 시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5억 4,440만 원. 그럼 총 매매 가격은 17억 플러스 5억 4,440만 원 해서 22억 4,400만 원의 거래가 완성이 되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되면 향후 지금보다도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희망으로 매수인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건 지금까지의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손피 거래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1990년도에 조세심판에서 손피 거래 시의 유권 해석이에요. 그래서 최초 1회하고 2회차 붙는 양도소득세까지는 인정해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들 다들 거래를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유권 해석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 난리가 난 거죠. 무한 반복으로 바뀌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될 때까지 무한적으로 부과가 돼요. 2회까지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1회에 나온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계속 부과를 한다고 해요. 미 사례로 무한대 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9억 6,600만 원이 나오는데 매도가액 26억 7천만 원이 나오는 계산식이에요. 이 매도가액 17억 원에서 취득가액 12억 원을 빼고 거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차별로 해서 66%를 계속 곱해서 0원이 나올 때까지 한 금액이 9억 6,6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니 잘 모르시겠죠? 위에 최초의 1회에 양도소득세가 3억 2,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억을 내가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이거를 매수인에게 전가를 해. 그러면 이게 1회차의 양도소득세인 거고 3억 2,800만 원에 66%를 또 곱해요. 그러면 2회차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그게 2억 1,6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3회차는 2억 1,600만 원에 또 66%를 곱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4회차, 5회차 계속 무한대로 0원이 나올 때까지. 그게 양도소득세가 9억 6,6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금액이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일반 과세한 부분보다 3배 정도가 많아지는 금액이에요. 그럼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거래를 할까요? 이건 정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기획재정부의 내용이 쑥 올려놨거든요. 이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래할 때 예전 방식하고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소식을 올려놓은 듯해요. 이 부분이 11월 7일 양도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양도분이라고 하는 거는 잔금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벌써 12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의하셔야죠. 혹시 처음에 얘기했던 최초 1회차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이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면 잔금일을 보셔야 되겠죠. 아마 공인중개사도 이런 부분들이 11월 7일날 바뀐 거를 알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은 또 뭔가를 대처했겠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이거를 감해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진행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안 걸리면 정말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안 걸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인 곳은 시장이 좋다라는 곳인데 어찌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과세당국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편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위법을 하는지 위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1회만 부과하는 계약을 진행해서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리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계약은 2회차부터는 다운 계약서예요.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진행했던 부분이라 다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은 부당,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해당이 돼요.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다운 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재계산을 해서 편성을 해요. 이게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로서 무과소신고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를 해요.
이게 국세기본법 제47조 2, 제47조 3에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끝인가? 아니요, 또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왜냐, 이게 다운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지연 가산세가 또 붙는 거예요. 그게 얼마? 1일당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미납일수, 이게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이 기간을 정하는데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여기에 나와요. 이게 0.02%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작게 느끼니까. 근데 이것도 정말 큰 금액이에요. 어떤 식으로? 0.022% 곱하기 1년은 365일, 365를 곱하면 8.03%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수치인데 바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 계산은 뭐 어마무시한 거예요. 안 낸 일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오산이에요. 또 제재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인한테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판 사람, 매도자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거 거짓 계약서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짓 계약서.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자격 농지 감면 등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비과세 받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받지 못하면 양도 차액을 그대로 내는 일반 과세로 가세요. 일반 과세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그 비과세 요건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 금액도 어마무시하게 뭐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는 팔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년 보유 거주까지도 있었겠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도 일부 세금만 조금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일반 과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오를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제재예요. 그러면 매도자만 이렇게 제재가 있을까? 매수자도 있겠죠. 당연히 매수자도 있어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도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거래한 이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전혀 못 받으세요. 위에 열거했듯이 매도자처럼 열거했듯이 매수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부분이 굉장히 큰 세금을 내셔야 돼요. 이 제재마저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위에 열거한 것처럼도 지금도 허걱하는데 이걸로 끝일까? 아니죠.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세금만 부과하고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고 이것도 굉장한데 이젠 또 과태료가 남아있어요. 과태료는 지자체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수자에게 부과가 돼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시켜준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39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도 더 내고 과태료도 내고 제재도 받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정말 손피계약은 못하는 걸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일 손피계약을 진행한다면 특약문구를 정말 잘 쓰기는 하셔야 돼요. 특약문구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몇 회차까지 내준다라는 문구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손피 거래 계약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가능은 하세요. 근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기는 하시죠. 이거는 진행은 해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지 않고 매수자한테 그냥 다운계약서 쓰지 뭐, 아니면 업계약서 쓰지 뭐. 그럼 일단 다운계약서는 위에 열거한 이 부분이 다 또 적용이 되고, 공인중개사는 3-3이에요. 3천만 원에 3년, 3-3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도 과연 쓸 사람이 있을까? 위에 열거했듯이 일자별로 부당신고, 일자별로 계산하고 총 매매가액의 4%에 대한 가산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런 계약서를 쓸까?
이젠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손피 계약서는 이런 부분들을 쓰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나서 이 분위기에 얼렁뚱땅하면서 갑자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도 또 있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2회차로 한정된 부분을 2+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끔 개정 법률을 상정한다고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는 임대인은 다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정말 한 가지만 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어수선할 때 이런 내용을 상정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얼렁뚱땅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이 내용 말고도 또 어떤 내용들이 은근슬쩍 넘어갈지 정말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경기가 정말 잘 돌아가고 부동산이 잘 돌아가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큰데 정말 어수선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괜히 손피거래하고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정보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손피 계약서나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는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이런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